노량은 명량해전으로부터 약 14개월 후에 일어난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인데요. 이순신 장군은 괴멸되었던 조선 수군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었을까요? 노량해전 전까지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명량과 노량 사이의 14개월을 따라가보며 영화 노량을 102%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 장군은 군산 앞바다, 선유도까지 수군을 물리게 됩니다. 정유재란으로 육상에서 조명연합군이 충청도 일대까지 후퇴했기 때문이며 노량해전 이후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였죠. 곧이어 이순신 장군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명량에서 패배를 분풀이하기 위해 장군의 고향을 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셋째 아들 면이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군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모르게 낙담하여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도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올바른 이치인데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무슨 괴상한 이치란 말인가.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해조차 색이 바래 보인다. 슬프다 내 작은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 갔느냐. 장군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임금 선조의 의심과 질투가 커져 영모죄로 모진 고문을 받으며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장군의 어머니께서 듣게 되죠. 이런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자신을 찾아오다가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장례도 치러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에게는 어머니도 아들도 애도할 시간마저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정비를 하고 왜군을 견제했어야 했죠. 이후 수군은 목포 앞바다 고하도를 거쳐 완도에 속해 있는 고금도에 새로운 통제영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장군의 근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7천량 해전의 대패로 지난 6년간 만들어온 판옥선 133척과 거북선 3척 중 남은 건 고작 판옥선 12척 뿐이었습니다. 장군을 믿고 따랐던 수군들은 죽거나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고 임금은 쌀 한 톨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지원도 없고 식량도 없고 군사와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백성들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요? 장군은 우선 해로통행첩을 발행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바닷길의 안전을 보장해주며 첩자도 가려낼 수 있게 한 것이죠. 백성들은 이 통행첩을 발급받기 위해서 쌀을 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10일 만에 쌀 1만 석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팔기도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수군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흩어져 있던 병사들과 장수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행정 능력 덕분에 7천량 해전 이후 빼앗겼던 남해의 제해권까지 다시 되찾게 되었죠.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군사는 8천까지 늘어났으며 판옥선의 숫자는 80여 척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옛 수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수군다운 수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군을 모습을 갖춰놓으니 명나라에서는 수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명나라 수군 총사령관 이름이 바로 진린입니다. 이번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요. 진린은 처음 조선에 오자마자 명군의 보급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자 담당자의 목에 밧줄을 묶어 말에 질질 끌고 다니며 얼굴에 피투성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유성룡이 풀어주자 요청했으나 그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과 진린이 만난다면 분명 연합군이 패배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진린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막대할 것이고 이를 본 이순신 장군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죠. 유성룡은 걱정을 담아 진린에 대해 설명하고 잘 협력해보라며 편지를 보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은 병조판서가 화살통을 탐내자 이깟 화살통으로 대감과 나의 명예가 더러워져서 되겠냐는 반문을 하며 권력에 절대 굽히지 않는 원리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과 진린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1598년 7월 진린이 드디어 고금도 통제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선착장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곧이어 진린은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진린과 5천여 명의 군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성대한 잔치를 벌여놓았던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 후 고금도 통제영을 기습하기 위해 전선 100여 척을 이끌고 왜군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력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 장군은 미리 이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명나라보다 앞장서 저리도에서 미리 매복을 하여 왜군 전선 50여 척을 침몰시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약 45척을 침몰시킨 것으로 추정되니 엄청난 승리였던 것이죠. 막 도착해서 아직 전투 준비가 되지 않은 진린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요. 대승을 함께하지 못해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수급 약 40여 개를 진린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전쟁에서 수급은 전장의 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인데요. 사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수급을 잘 베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전장의 공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수급을 베고 있을 시간에 한 명의 적이라도 더 없애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상당량의 수급을 챙겼고 그 수급을 진린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런 극진한 대접에 포악한 진린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의 행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가마로 이동할 때도 절대 이순신 장군의 가마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고 명했는데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항상 노야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는 웃 어른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어르신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겁니다. 사실 진린은 이순신보다 2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른 것은 진린이 그만큼 이순신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 백의종군을 거치고 수군의 몰락을 경험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변화한 계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의 지략과 더불어 수군 재건을 하며 보여주신 행정 능력, 포악한 진린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인간관계 능력까지 정말 이순신 장군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남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전라도 충청도 일대까지 장악하고 있던 왜군들은 남해의 외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또 한 번 이순신 장군에게 발목이 잡힌 것이죠. 이와 동시에 1598년 8월이 되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당시 왜군들은 순천, 사천, 울산 3개의 외성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중 순천 외성의 권희시는 임진왜란의 제1선봉대였으며 가장 먼저 한양과 평양에 들어와 백성들을 죽이고 짓밟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권희시는 히데요시가 죽고 그의 아들 히데요리를 지킬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꼭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진리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본성 자체가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남의 땅 조선에서 싸워야 할 명분도 없다고 생각했죠. 권희시는 이 부분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뇌물을 진린에게 주기 시작했고 진린에게 다만 배 몇 척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 배는 사천외성으로 향했습니다. 사천외성은 시마즈가 주둔하던 곳이었는데요. 시마즈는 일본에서도 가장 용맹한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으며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권희시는 전령을 통해 시마즈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나의 퇴로를 이순신이 막고 있습니다. 만약 시마즈 당신과 내가 이순신을 애워싸면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진린에게는 뇌물을 먹여놨으니 확실한 승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순신 장군을 잡는다는 것은 7년의 임진왜란 역사상 가장 큰 공이 될 것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죽은 상황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다는 것은 다음 권력의 핵심이 된다는 말이었죠. 시마즈는 전선 500여 척 규모를 이끌고 조명연합군을 잡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있다가는 권희시의 300여 척, 시마즈의 500여 척 사이에서 위험에 처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조선군은 200여 척, 명나라군은 약 300여 척이 되었지만 명나라는 싸울 의지도 없고 뇌물만 받아먹은 상태였으니까요.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도합 800여 척의 왜군의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실까요? 영화 노량에서 확인해보세요.